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세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시장 관련, 종목 관련 고민들,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요일장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뜻한 투자 조언가시죠. 한옥석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본방송 이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했었는데 항상 소장님이 오시는 날에는 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오늘장 양대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다면은 여기에 일단 이제 역시 매수를 해놓고 역시 또 매수에 걸어놓고 또 매도에 걸어놓고 콜에 걸어놓고 또 풋에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각장 이제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거기에 이제 앞두고서 보면은 이제 대응이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응을 갖다가 하면서 일단 밑으로 일단 방향으로 잡는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구성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갖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일단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이제 두려움을 느낀 쪽이 어디냐면은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바로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팔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것은 하방으로 일단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들이 주도 세력이죠. 네. 그 주도 세력이 파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이 조정권에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매도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흐름을 보면은 방산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방산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북핵 리스크가 그만큼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국내 투자가들이야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하지 않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만큼 북핵 리스크가 그만큼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고 다른 여타 종목들이 좋지 않다. 사실 북핵 리스크는 사실상 체계적 위험에 속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떨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비체계적 리스크는 이제 종목별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일단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체계적 위험이 떨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갖다가 일단 지수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매니저들이 외국인 투자들이 특히 매입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면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평가 함께 들어보았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같은 장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발 북 리스크, 외국인 투심 흔드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서도 시장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외국인, 특히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는 점이 오늘 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게 나타났던 점인 것 같고 특히나 지난 이틀간에는 그래도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가 상거래하나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IT주 중심으로 또 강하게 대형 IT주 중심으로 강하게 팔았고 이게 외국인이 좀 돌아올 만한 것 같았더니 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서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당장 돌아올 입장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를 지금 이제 한국 정시가 조정에 들어간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한 1, 2주 전부터 계속해서 팔아치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은 지금 이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한동안은 좀 휴식을 취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방어적으로 일단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발 악재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러워진 거죠. 더 북한이 이제 괌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공격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요. 네. 여기에 또 일단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갖다가 일단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일단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불거진 상태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장 약세를 보였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 마감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0.19% 전 거래일보다 하락하면서 3,275.57포인트에 장 마감했고요. 선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네요. 0.46% 오히려 강세 전환하면서 1,544.59포인트에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같은 북한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된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와 이것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도 함께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장 10원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원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이러한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관련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 있죠. 네. 그 이제 미국으로 EWY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일단 우리가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20%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뭐 신한종검이라든지 등등 이런 우리나라의 최고 우량주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ETF가 일단 거의 1% 가까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지금 현재 일단 투자를 하게 되는데 창구에 사는데 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다양한 이런 종목들 갖다가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한국의 최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 파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외국인들의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북한 리스크로 들어오면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도 많이 겪는 일이니까. 근데 네. 외국인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자기 영의 괌이라는 것을 국제 지정해가지고 공격하겠다 하니까 더욱더 일단 위협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인데 오늘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내린다 이것보다는 그냥 변동성 등락 혼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 리스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환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일단 한반도 리스크가 고조되면은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미국의 경제 정책에 많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실상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갖다 9월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또는 이제 자산 축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일단 달러 가치가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은 뜻하지 않게 또 이런 북한 리스크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강렬하게 반영하는 것이죠. 그만큼 외국인 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이전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중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전보다도 또 이 방산율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더욱더 리스키하게 느끼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갖다가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본방송 이전에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때 레드라인 설명해 주시면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또 여쭤보시기도 했는데 살짝 간략하게 또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갖다 우리 레드라인을 보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들어와가지고 미국 본토로 일단 향한다. 그런 기술을 갖다가 확보했다. 이럴 때는 이제 레드라인이 넘어서는 거죠. 네. 핵은 개발돼 있고 장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기술이 확보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라크 같은 경우도 공격할 때 레드라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 따져보고 넘어섰다고 판단됐을 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은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레드라인 넘어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일단 일정 수준 하락하고 또 반등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신데 혜숙님께서 요즘 주식하기 참 힘드네요. 울음 이모티콘을 함께 올려주시기도 했고 네. 일단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아까 방산주들의 강세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코스닥 종목도 있을 수
수 있고 거래소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북한 리스크가 이제 고조되면은 우리는 해지를 갖다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위험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위험을 방어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테프를 통해서 이제 인버스를 갖다가 사가지고 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바로 지금 이제 방산주들을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한종부터 한 2, 3%씩 떨어지더라도 사실 이 방산주가 10%, 20% 올라가 버리면은 바로 전체 포트폴리오 손실을 갖다가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워낙 테마성이 짙고 한번 오를 때 변동성이 그렇죠. 크게 오르다 크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이 2, 3% 빠지면 이거는 막 10%, 20% 올라가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우려는 워낙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한 번 오를 때 막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 날에는 또 잠잠하고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반짝할 때 이제 올라갈 때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조정하면서 또 바닥을 또 확인하고 있을 때 다시 또 사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갖다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ETF를 갖다가 우리가 인버스를 갖다 살 수 없다면은 방산주를 통해서 리스크를 갖다가 해치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개철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종목을 9월까지 홀딩하겠다고 그냥 보유 전략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불안감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영준님께서는 현금 보유 전략도 좋죠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이 자리에 오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최근 네. 들어서 지금 북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고 9월 달에 또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 비중을 갖다 6대4 내지 5대5 정도로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틀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이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비중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좀 가슴 깊게 새긴 분들은 비중을 좀 줄였을 것이고 반등할 때. 근데 이제 건성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냥 흘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보면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오늘 이 트럼프발 북 리스크에 대해서 외국인 투심 흔드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 쪽으로 네.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손보사, 생보사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보험주들에 대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라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뭐 지금 이런 리스크가 이제 체계적 리스크가 이렇게 떨어지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전 종목군에 악재로 작용하는 이 체계적 리스크니까 보험사든 뭐 비보험사든 가릴 것이 다 빠지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손보사, 뭐 생보사 이것이 오늘 뭐 특별한 어떤 구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보험사들이 지금 현재 하반기에 좋은 영업 여건을 갖다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실세 금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생보사든 손보사든 은행이든 돈놀이를 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일단 유리한 일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생보사도 실적이 좋고 손보사도 실적이 좋고 은행도 실적이 좋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생보사에 가입돼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이 뭔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가입된 거기다가 일단 일정한 이자를 주고서 제가 다시 또 빌립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 보험사들은 또 이자 수익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 그리고 또 이 사들은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 수익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데 사실 주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주식 매수를 해놓고 있는 게 떨어지면 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사실상 이 보험사들은 사실상 이러한 주가의 변화, 그다음에 채권의 변화, 그다음에 또 북한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악재의 어떤 흐름 이것에 따라서 일단 수익성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손보사들이 좀 올라가고 생보사들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생보사들은 최근에 또 손보사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 특별하게 일단 정부에서 손해율을 갖다가 다운시키는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손보사들은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해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험사들의 어떤 것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갖다 비용으로 삼습니다. 네. 우리가 내는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을 수익으로 잡죠, 그죠? 그걸 이제 보험료를 갖다 보험금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손해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수익성이 그만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한 일면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주들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았고요. 방금 전에도 영주님께서 메디포스트와 산천당 제약 바이오주 들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꼭 참고 가져갈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느 것이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주가의 속성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메디포스가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셈인데 기관들이 매수를 딱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서 고점을 이룰까 하는 분, 주가라는 것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에도 고점은 있는 것이 마련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85,000원 선을 넘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경계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또 다시 주도주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시 IT주로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한번 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85,000원 위로 들어오면은 분할해서 일단 매도 타임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네, 메디포스트 살펴보았고 삼천당 제약은 그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 조금 조정 흐름을 좀 보이기는 하다가 오늘 다시금 좀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삼천당 제약은 이제 메디포스와는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인공눈물 관련주 아닙니까? 근데 계열사가 지금 워낙 실적이 좋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데도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저평가된 상태에 있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15,000원 근처 지금 주가가 오늘 첫 반등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았고요. 또 한 가지 종목 엑셈을 여쭤보셨어요. 요즘 참 주식하기 힘드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엑셈 같은 경우는 오늘 2.55% 약세로 마감이 되면서 4,960원대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이 엑셈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4차 산업과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과 관련한 이런 이제 종목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등락 혼주가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가가 또 빠진 것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거지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데드라인을 갖다 항상 정해놓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4,900원을 갖다 무너뜨리면 파는 거고 그 선을 지키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올라온다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5,350원 이런 선 부분에 오면은 또 한번 끊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수산주, 사조산업, 동원 등 이 수산주의 향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수산주는 이제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조류독감 이야기 나왔을 때 좀 반짝반짝하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수산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긍정적 관점에서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번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좀 시간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고 가는 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은 북한 리스크가 이제 터져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지금 이제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안정을 찾고 주가도 오를 만하면 또 리스크가 또 터진단 말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를 갖다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해지 전략은 방산주를 조정받을 때 좀 사놓는 것이 필요하다. 메이들이 사는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토크 한옥석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일단 주간 원유 재고 오늘 밤 11시 30분에 나오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국제 유가 흐름 살펴보시고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삼성생명, 카카오, 하나케미칼 그리고 CJCGV 등이 있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와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샘앤파커스에서 세상을 이어주는 테크 트렌드 멋진 신세계를 드립니다.